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자주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인 커패시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커패시터에는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커패시터 연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자가 3가지가 있는데요. 살짝 써드리면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 콘덴서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인덕터, 코일, 이렇게 3가지를 배울 것이고, 대표적인 값으로 R, 그리고 L, C라고 합니다. 이런 값들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뒤에 4단원 교류회로에서 회로를 해석하고, 여기는 얼마의 전류와 전압이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커패시터에 대해서 기초를 이제 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 교재에 써 있는 개념들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커패시터는 콘덴서하고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우리 기출은 보면 콘덴서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개 같은 용어니까 같은 것이라고 이제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자, 전기회로에서 전하를 충전하거나 방전하면서 전압의 변화를 제어하는 소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또 소자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하겠지만 교류회로 때 제가 강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전압의 변화를 제어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번 여기서는 어떤 그 생김새와 그 정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런 커패시터 이제 많이 쓰거든요. 우리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그 아두이노 이런 걸로 전자제품 만들게 하는데, 그때 이런 커패시터가 또 사용됩니다. 자,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보면은 이 제품 내부를 뜯어 보면 이렇게 금속 막이 있고, 그 사이에 절연체인 유전체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선 절연지를 이제 넣은 모양이고, 자, 이거를 좀 그림을 이제 이쁘게 좀 그려보면 요렇게 커패시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와 아래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 금속 또는 이제 도체를 요렇게 넣고, 그 사이에 이런 유전체 또는 절연체가 되겠죠. 절연체다. 이 절연체를 어떤 전하를 모으는 용도로 사용되면 우리가 유전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 유전체 갖는 값, 유전열 이런 거 이제 앞에서 학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면 전하를 위에 플러스가 모이고 밑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모여서 전하를 저장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것의 기호는 이렇습니다. 네, 커패시터는 요렇게 이제 그리니까요, 기호까지 한번 알아두실게요. 자, 그러나 지금 이 기출에 나오는 건 이제 뭐냐 보면, 저거를 이제 저 커패시터 관련된 값인데요, 대표적인 값이 여기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커패시턴스다라고 해서 정전 용량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요, 전기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총량,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C 이렇게 이제 쓰고요. 그 개념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1V의 전압을 커패시터에 걸었을 때 몇 쿨롱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아직도 좀 그죠? 좀 그래요. 그러면은 밑에 그림과 함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커패시터입니다. 이 금속 또는 도체를 이렇게 이제 2개의 판을 주고, 그 사이에 유전 물질, 유전체 또는 절연체를 이제 넣는다면, 우리가 이쪽에 전원을 연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럼 이쪽에 전자들이 이렇게 모일 것이고요. 자, 위에는 플러스가 이렇게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하가 이쪽에 모아진다. 그래서 충전이 된다. 또 필요시에는 이거를 방전시켜서 우리 회로에 사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얼마나 전하를 모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공식이 또 필요하겠죠,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커패시턴스 공식이 나와 있어요. C는 V분의 Q다, 이렇게 해서 단위는 페럿을 씁니다. 페럿. 그래서 F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1V의 전압을 여기에 걸었을 때 몇 쿨롱이 저장이 되는가, 몇 쿨롱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 Q는 전하량이다. 단위가 쿨롱이고요. 요거의 단위는
볼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1번, 자, 이 공식 가져가되 하나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자, 2번하고 옆에 좀 써주실게요. 자, 뭐냐면, 자, C는 V분의 Q였죠. 자, 근데 이 공식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양변에 V를 곱해 볼게요. 양변에 V를 요렇게 V를 똑같은 거 곱해도 되죠. 그냥 죽어 이렇게 이제 되니까 Q는 CV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커피시터에 저장되는 전하량 Q는 CV입니다. 단위는 요것은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Q는 전하량, 이 커피시터에 저장되는 전하량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Q는 CV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딱 떠올려야 돼요, 현장에 가서. 안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암기 팁을 드리겠습니다. 암기 팁입니다. 자, 요거 자세히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생겼죠? 자,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거 뭐 어떻게 생겼냐? 자, 이거 뭐야? 여러분들, 수박입니다. 수박. 여러분들, 수박. 자, 수박. 이렇게 거꾸로 한번 놔볼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때요? 굉장히 똑같이 생겼죠? 자, 수박을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뭐라고요? Q는 수박이다. 수박. 알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자, 앞에 공식에 이어서 요 평행한 도체의 커피시턴스라고 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공식이 있어요. 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같이 그리시고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 도체의 넓이가 있을 거고요. 그 두 번째, 도체와 도체 사이에 길이 값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요 안에 우리가 도체 사이에 유전체, 그 절연체를 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전하를 더 잘 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얼마나 잘 모을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또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이 엡실론이라고 이제 앞에서 유전율 했었죠. 그래서 요거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요거 뭐다? 유전율이다. 전하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또 분극 전하를 얼마나 모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유전율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절연체는 원래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이 되겠죠. 물질이다. 이렇게 혹시 몰랐던 분들은 써 넣으시고, 그걸 넣으면 전하를 모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체크를 하실게요. 자, 이건 좀 제가 지워보겠고, 중요한 거 위주로 표시를 해보면, 자, 전하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 커피시턴스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여기 넓이는 어떻죠? 넓이는 여기 이제 플러스 전하들이 모일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일 것인데, 넓이가 클수록 잘 많이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이는 여기 S가 위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비례한다. 그래서 S가 커지면 커피시턴스도 커질 것입니다. 자, 이거 인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 길이 볼게요. 자, 길이가 멀어지면 서로 붙잡아 두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거리는 분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 저장되는 전하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커지면 커피시턴스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서 분모에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자, 또 지우고, 자, 마지막으로 요 엡실론 볼게요. 엡실론이 보면은, 자, 유전율이 높을수록 전하가 잘 모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엡실론은 자, 여기 곱하기 해서 요 앞에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 값이 올라가면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림을 그리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공식을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공식은 요겁니다. 커피시턴스는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다 라고 이제 해주시고, 자, 단위는 페럿이었죠?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럿의 콘덴서에 100V 전압을 가할 때 충전 전하가 얼마냐? 이러면 여러분들 빨리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일단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V는 100V를 걸어 주었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전하들,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공식은 우리 뭘 떠올라 그랬죠? 아이고, 여러분들, Q는 수박입니다. 수박. 이렇게 해놓고, 여기 커피시턴스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뭐 C는 V분의 Q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지워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구하는 게 전하량 요거 구하는 것이죠. 그럼 C는 1페럿 곱하기 100V니까
100쿨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아, 여기에 100쿨롱의 전하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도체에 20V의 전위를 줄 때 2쿨롱의 전하가 축적된다면 정전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역시 자, 이렇게 이제 전원이 있고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고 자, 전이 20V를 이제 주었을 때 여기 Q가 2쿨롱이래요. 이때 요 정전 용량이 이제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공식 떠올릴게요.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Q는 수박이다. 따라서 커피시턴스는 V분의 Q고요. 정전 용량. 자, 넣으면 되겠죠? 20분의 2 하니까 땅땅 10분의 1, 0.1 단위는 페럿이다. 이렇게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전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자,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뭐 이걸 기준점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고, 자, 풋풋 나만 마이크로 몰래 가서 해변가로 달려가서 갈매기 때 포용하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밀리 킬로 10의 세제곱이었고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마이크로였고, 여기 10의 6제곱,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나노, 그리고 여기 기가 10의 9제곱, 이쪽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피코 이렇게 이제 불렀고, 자, 여기 10의 12제곱 테라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자, 그다음에 fem토 10의 마이너스 15제곱 이렇게 했고, 자, P는 페타 해서 10의 15제곱 이걸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갖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자, 요거 밀리죠? 10의 마이너스 3제곱 맞고요. 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나노 마이너스 19제곱 맞고요. 자,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맞습니다. 출제가 된 게 지금 여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콘덴서 용량 0.001과 같은 것을 골라라 나왔죠? 자, 그럼 앞에 거 다시 가져와 볼까요? 땅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게 자주 출제가 되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 페럿이 되겠죠? 자, 이것은 10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자, 1000분의 1이 되고 0.001 페럿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 10의 마이너스 9제곱,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스터 정전 용량 C에 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될 공식 뭐였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Q는 수박이다. 그래서 커피스턴스는 V분의 Q 페럿이더라 해서 이거 1번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2번은 C는 우리가 그림 어떻게 그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도체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도체를 그려주시고, 요 안에 유전 물질을 채워 넣는다라고 이제 했었죠. 이렇게 유전 물질을 채워 넣으면 이렇게 연결을 이제 해주면, 자, 여기 면적과 그리고 여기 사이에 거리 D, 그리고 이 유전체의 유전율 값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그림을 봤을 때 S, 자, 비례, 자, D는 반비례, 그다음 엡실론 비례 해서 이렇게 페럿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전압의 반비례하냐? 맞죠? 여기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극판의 넓이에 비례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간격에 비례하냐? 자, 간격은 반비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동 전압에 비례하냐? 그때 여기 봐야 되겠죠? Q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판 커피시터의 정전 용량은요, 우리 어떤 거였죠? C는 엡실론 D분의 S 페럿 이렇게 이제 됐었죠. 자, 그래서 자, 넓이를 크게 하면 늘어나죠.
다시 넓이가 커지면 커피시턴스가 커집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급한 간격을 크게 하면 작아지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넓이를 작게 한다. 파란색으로 작으면 커피시턴스도 작아집니다. 틀립니다. 자, 비유전율이 작은 거를 이제 쓴다면 요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왜?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이게 비유전율이었죠. 비유전율이 작아지면 요 값이 작아져서 커피시턴스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틀리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커피시터 급한 사이에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넣은 경우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기가 있는 커피시턴스 여기 요렇게 있는데 요게 지금 공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고 vs 여기다가 유전체를 이제 넣어요. 유전체를 넣는데 엡실론 비유전율이 3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색으로 한번 채워보면 뭐 이런 식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채웠다라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C는 엡실론 D분의 S 공식을 이제 떠올리시고, 자, 이때 우리가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인데 우리가 공기 중에서는 엡실론 R이 거의 1과 같다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것은 엡실론 제로 D분의 S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공기가 되겠죠. 공기. 자, 여기 C. 자, 이제 유전 물질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엡실론 D분의 S인데 이것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D분의 S인데 우리가 비유전율이 3이랬으니까 3 엡실론 제로 D분의 S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곡과 요 파란 색깔과 요 초록 색깔을 지금 비교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자, 딱식을 보니까 3배가 됐네요. 자, 요렇게 곱하기 3배가 됐습니다. 즉, 유전체를 넣으면 3배가 돼서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넓이가 S 등등등 이렇게 돼서 V의 전압을 가할 때 축적되는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여기에 뭐 유전 물질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유전체를 넣었다. 자, 여기가 S고요. 요 거리가 D가 되겠고 요 유전율 값이 엡실론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전압을 가합니다. V만큼 가해요. 그죠? 자, 여기 공식을 다 종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전하량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뭐가 떠올라야 되죠? 이거. 자, 뭐냐면 Q는 수박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커피시턴스는 요 그림에 의하면 뭐였냐면 엡실론 D분의 S였죠. 그래서 넣으니까 엡실론 D분의 S 곱하기 V 이렇게 되겠네요. 자, 좀 더 이쁘게 써보면 D분의 엡실론 S 곱하기 V가 돼서 자, 이게 있나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시터의 연결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 이렇게 시험장에 가져갈 건데요. 첫 번째 직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 요 부분은 앞에서 저항의 연결, 직렬, 병렬 연결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공식이 유사한데 직렬, 병렬이 바뀌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요 두 가지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좀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두 개 더한 거를 곱한 걸로 이제 나눠지는 형태다 해서 저항했을 때와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저기 짠 한번 제가 써봤는데요. 자, 우리 직렬, 병렬, 저항 연결했었죠. 그때 희한하게 요 병렬 연결이 커피시터에서는 직렬 연결로 이제 보여지고 요 저항에서 직렬은 커피시터의 병렬 연결하고 공식이 유사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 봤어요. 자, 서로 여기 C1, C2 컨덴서가 커피시터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자, 이때 이거를 하나로 합쳐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합성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죠.
자, 결론은 요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저는 까먹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증명 한번 해드릴 테니까 요 과정 교재에 한번 써보시고 시험장에서 까먹으면 이렇게 유도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자, 요렇게 제가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 자, 여기에는 이 회로에 처음에 KVL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키르호프의 voltage law 해서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었고요. 전체의 전압은 각 회로 소자에서의 전압 강하약과 같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 V로 공급하면 여기 V1과 V2가 걸렸다면 더한 것과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쓰는 겁니다. 자, V는 자, V1과 V2를 더한 것이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넘어갈 때 공식 있죠. 저 공식 기억나나요? 어떤 공식이냐면 자, 이거 뭐죠? Q는 수박이라고 이제 했었죠. 자, 이 공식에서 V는 C분의 Q를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요렇게 이제 하나 얻으시고 자, V 자리에 넣으면 C분의 Q는 C1분의 Q1 더하기 C2분의 Q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키르호프의 1법칙에 의해서 여기 전류가 I가 흐를 것인데 이 전류는 T분의 Q였죠? 1초만큼 1초에 몇 쿨롱이 흐르니 였죠. 자, 이때 이 전하량은 직렬에서는 Q1이나 Q2나 같죠? 그 얘기 뭐냐? Q1이나 Q2나 같을 것이다. 전류가 똑같으니까 전하는 같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Q1과 Q2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분의 Q는 C1분의 Q 더하기 C2분의 Q. 자, 그럼 이 Q를 나눌 수 있겠죠? 자, 다 논하집니다. 따라서 결론은 전체 합성 정정 용량인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기억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이쁘게 우리가 C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C분의 1은 자, 우리 여기 통일하면은 C1, C2 분의 C1 더하기 C2 이렇게 이제 합칠 수가 있겠죠. 자, 양변 뒤집으면 따라서 C는 C1 더하기 C2 분의 C1 곱하기 C2다 해서 요것이 니은 공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자, 요렇게 식이 유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시험장 가서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도 결론은 자, 마음 편해요. 어떻게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마음 편하게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시터에서는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야 된다. 자, 왜 그럽니까? 시험장 가서 까먹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가 증명을 한번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교재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회로에 뭘 적용하냐면 KCL을 적용합니다. 키르호프의 Current Law 해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이었죠. 자, 여기 이 전원에서 I만큼 공급이 되었다고 했을 때 위와 아래로 I1, I2만큼 흐를 거예요. 커피시터가 충전이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는 I1 더하기 I2가 되겠어요. 즉, 이 I 공식은 근데 T분의 Q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I는 T분의 Q니까 T분의 Q는 T분의 Q1 더하기 T분의 Q2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자, 양변 T를 곱해주면 날라가서 Q는 Q1 더하기 Q2만 남고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Q는 뭐였죠, 여러분들? 자, 계속 기억나죠?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Q는 수박이다를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걸 또 넣으면은 CV는 C1V1 더하기 C2V2
C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병렬 회로의 특징 뭐죠? 자, 여기 V1과 V2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V1은 V2와 같고 그것은 V와 이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V1은 V2와 V와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CV는 C1 V 더하기 C2 V가 되고요. 자, V로 다 놓을 수 있죠? 똑같으니까 날라가 해서 따라서 결론은 따라서 C는 마음 편하게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증명이 생략이 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마음 편하게 병렬은 더해 주시면 전체 합선 정전 용량인 C는 C1 더하기 C2를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회로 해석이 더 쉬워지겠죠?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 연결되어 있고요.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거를 하나로 합쳤을 때 이 C가 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공식 어떻게 그러겠죠? 자,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를 암기해달라고 했죠. 자, 그 정답은 4번. 자, 기억 안 나시면 앞에 증명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병렬 연결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자, 축전지를 요렇게 연결을 C1, C2 병렬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C는 마음 편하게 더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뭐 C1이죠? 자, 이것이 이제 C1과 똑같으니까 2C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용량은 2배가 되는 것이고 전압은 병렬 연결해서 여기 요만큼이 V1만큼 걸렸다면 여기도 V1만큼 걸렸겠죠? 그럼 여기 전원이 이제 똑같이 V라면 똑같이 V만큼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V1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그대로가 되겠죠. 병렬이니까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 5개를 병렬했을 때를 CP라고 하고 5개를 직렬로 시리즈로 연결한 경우에는 CS라고 한다. 이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1번은 자, 콘덴서 또는 커패시터를 요렇게 저기 C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직렬 됐습니다. C입니다. 자, 병렬 어떻게 하랬죠? 병렬. 자, C, 패러렐은 병렬 연결은 마음 편하게 더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니까 OC 기억 이렇게 이제 하나 구해 주시고요. 자, 직렬은 좀 손이 갑니다. 자, 근데 자, 우리 했던 거 자, 저항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되면 똑같은 게 5개 연결되면 땡큐였어요. 시리즈로 연결된 거는 자, C를 5개니까 5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지금 궁금하시다면 우리 공식이 이거였잖아요. 자, 공식이 C분의 1은 자, C 전체 합성은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똑같다라면 이렇게 똑같다라면 5개가 되는 것이죠. 뒤집으니까 CS는 5분의 C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저항할 때도 했지만 똑같은 데에 직렬 연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N빵 하시면 됩니다. 네, 5개로 딱 나눠버리면 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OC에서 5분의 C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가려면 곱하기 25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자, CP는 CS에 25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3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AB가 합성 전정 용량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처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병렬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병렬은 어떻게 해라? 마음 편하게 더해라. 그래서 4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 이제 되어 있죠. 4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 똑같네요. 자, 똑같습니다. 자, 원래는 C는
여기 C1, C2라고 한다면 원래는 C1 더하기 C2에 C1 곱하기 C2라는 것인데 지금 두 개가 똑같죠? 두 개가 똑같으면 N빵 하면 됩니다. 그냥 반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반띵을 왜 하냐? 똑같잖아 지금. 똑같으니까 C 더하기 C에 C 곱하기 C니까 2C분의 C제곱이 돼서 여기 하나씩 약분이 되니까 반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똑같으면 이거 하나로 이제 합치고 싶다면 반띵 하시면 됩니다. 그냥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똑같으면 반띵 또는 5개 있어 N빵 5개로 탁 놓아놔. 이게 굉장히 쉽게 풀릴 것입니다.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자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전 용량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C를 뭐 일반화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병렬입니다. 마음 편하게 더하세요. 2개 2C가 되고요. 자, 요거 더하니까 2C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2C네요. 자, 어떻게 해라? 반띵해라. 똑같네요. 그죠? 반띵하니까 요것은 C가 되겠습니다. C는 2라 그랬죠? 2 마이크로 페럿이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빠르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과 6이 병렬 접속됐고 자, 5V 전압을 가할 때 축적되는 전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자, 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 3짜리, 6짜리, 여기는 5V, V는 5V를 공급을 했다. 자, 그럼 이걸 하나로 좀 합쳐볼까요? 자, 하나로 합치면 병렬은 마음 편하게 더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 자, 여기가 C는 9가 되겠죠. 여기는 V는 5가 될 것이고요. 자, 지금 구하는 거는 Q죠. 자, 여러분들 Q는 뭐였죠? Q는 이게 뭐야? Q는 수박이었죠. 수박. 그래서 9 곱하기 5 하니까 45 굴롱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압 200V C1, C2가 있고요. 병렬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구하는 것이 C1에 축적되는 전압을 구해봐라. 자, 그럼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렇게 자, 이렇게 V는 200V고요. C2는 5입니다. 이렇게. 자, 물론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 여기도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이제 되겠다. 자,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C1 이쪽에 축적되는 전압 Q1을 구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뭘 떠올려? Q. 야, 이거 뭐야? 수박이다. 그래서 Q1은 자, C1 수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걸리는 전압 V1은 병렬 연결이니까 이것이 V1과 똑같겠죠?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각 채워보면 C1은 10 마이크로가 되겠고요. 곱하기 전원은 200V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곱하면 자, 2000 곱하기 마이크로인데 자, 결론 내보니까 그러면 200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전기장의 커피시터에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고생했쌤. 안녕히 계셈. 고생했음. 고생했음.